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제게 좀 긴 한 주였어요. 우선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사전 예약으로 11번가 T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아이폰 14 프로 제품을 10월 7일에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팅 과정에서 먹통 현상, 카메라 이상 현상이 보여서 11번가에 다시 문의를 했고요.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기기 이상을 확인받고 교환 처리와 개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소니 서비스 센터와는 다르게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는 제가 사는 곳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당연히 교환이 될 거란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폰의 코드상으로는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게 조금 어려운 설명이라 기억이 뚜렷이 나진 않지만 딱 폰을 봤을 때에는 큰 결함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추후에 결함이 발견돼도 아이폰 14 프로 특히 딥퍼플 색깔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교환까지 한 달은 걸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부팅 당시의 장면이나 카메라를 통해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 데이터 백업과 초기화를 해보자는 제안을 주셨고요. 일단 당일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데이터 백업, 기기 초기화, 아이튠즈를 통한 초기화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거쳤고요. 초기화하기 전에는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 끄기와 애플 아이디 로그아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센터를 방문했는데 기기 초기화할 당시에 제일 최신 버전의 iOS로 업데이트 후에 진행했거든요. 근데 설명해 주시는 게 iOS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웬만하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점검을 해보겠다 하셨고, 저는 분명 먹통도 작고 카메라도 이상하고 배터리도 빨리 닳는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써야겠다라고 한동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둥!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테크니컬한 부분은 잘 모르고 설명을 못하지만 제가 찍어둔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여드리니 이게 문제겠는데? 라고 딱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지금 센터에 바로 교환 가능한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 제품이 딱 하나 남아있단 거예요. 센터를 방문하고 기존 폰을 초기화하고 하는 동안 저는 폰이 없어서 와이파이에 의존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걸릴 줄 알았던 교환이 지금 바로 된다고 하니 진짜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교환받는 제품은 현장에서 바로 오픈을 하고 결함이 또 있는 건 아닌지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함이 또 나왔어요. 나중에 대리점을 돌면서 아이폰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서버분들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니 아이폰 불량 진짜 몇천 명 중에 한 번 나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2번이 나왔습니다. 기기 외관에 굵직한 스크래치가 있어서 처음에는 먼지인 줄 알고 쓱 닦아봤는데 엄청 깊게 패인 스크래치더라고요. 그때 그 센터의 적막한 공기, 약간 축구 경기 때 결승골 넣었는데 옵사이드 판정받았을 때 그 조타감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빠르면 이틀, 늦으면 일주일이란 설명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한 달이 아닌 게 어디냐라고 스스로 주문을 걸었지만 그 맥빠짐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터벅터벅 걸어 나왔고 다행히 이틀 만에 새 제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처음 물건을 받은 게 금요일, 첫 센터를 방문한 게 다음 주 화요일, 불량 확정을 받은 게 목요일, 그리고 다시 새 제품을 받는 것이 토요일. 짧게는 일주일이었지만 저는 와이파이만 되는 공기계와 불통의 일주일을 견디며 교환이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의 한 주였습니다. 다행히 토요일에 센터를 방문해서 같이 언박싱을 해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외관도 좋았고 부팅도 잘 되고 카메라 시연까지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때쯤에는 외관에 기스 있어도 그냥 데려오자 정도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센터를 나와서 이제 대리점을 가게 됩니다. 왜냐면 전 eSIM으로 개통했거든요. 기존 유심은 기기가 변경될 때 셀프로 유심을 쏙 빼서 새로운 휴대폰에 바로 넣으면 되지만 왠지 모르게 신식 문물을 좋아하는 저는 장단점을 채 알지도 못한 채 우선 eSIM으로 개통을 하게 됐고, 기기 불량이던 교환이던 eSIM 개통 시는 다시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T 공식 대리점 3군데를 방문했는데 개통을 거부당합니다.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구구절절 말하다 보면 너무 감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서 간략히만 설명드릴게요. eSIM의 재개통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바빠서 저를 차마 케어를 못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휴대폰을 사러 오시는 분들 속에 전 이미 휴대폰을 사서 요금제까지 제 맘대로 지정해서 온 진짜 개통 업무만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토요일이었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 와이파이에 의존한 삶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11번가 공식 대리점에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개통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랬더니 제가 갔던 곳은 다 공식 대리점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만 공식 관할이 아니니 직영 대리점을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게 방문한 4번째 대리점을 통해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2심의 재개통이 절차적으로 거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는 2심 개통을 포기하고 유심 개통을 선택했고요. 무려 6시간 만에 개통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밥 한 끼도 못 먹고 돌아다니면서 기다림, 불안함, 힘듦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에 터지면서 막 서러움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우 먹고 잤습니다. 3번의 휴대폰 교환과 4번의 개통 대리점 방문. 정말 힘든 한 주였는데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도움 많이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약간 여러분 저 전문가 됐어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초기화부터 교환 절차, 개통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 싹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